64페이지 문자의 사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문자를 사용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 66페이지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와 식이에요. 문자와 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문자의 사용입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식을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어떤 얘기냐? 간단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X개 샀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1000 곱하기 x1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자의 사용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이라는 걸 또 배울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자 x, y, z, 뭐 a, b, c 이런 문자를 사용할 거다 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배웠죠?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위에처럼 이렇게 우리 한번 봅시다. x1짜리 y개 x1짜리 y개가 있으면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x 곱하기 y1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걸 찾으란 거야. 이해되죠? 비례식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배웠어. 뭐냐면 a의 x%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a 곱하기 100분의 x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 비와 비율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게 뭐 있었어요? 소금물의 농도.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어떻게 했어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하면 100분율이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이용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관계해서 시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속력분의 거리. 또 속력의 식은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또 뭐 배운 거 인구 밀집도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요거는 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넓이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둘레도 나올 수 있고 적어볼까요? 하자. 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원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를 2분의 1로 고쳤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배웠죠? 그치? 또 사각형의 넓이 구하자. 얼마?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 뭐 평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평행사변형 이런 형태입니다. 사다리꼴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맞습니까? 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줄 거고요.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7번입니다. 1번입니다. 7번이래. 자, 1번입니다. 보세요.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보세요. 한 봉지에 A 원인 과자 세 봉지의 총무게
한 봉지에 A g입니다. A g. 한 봉지에 A g. 두 봉지면 곱하기 2죠. 세 봉지면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얼마? 3 곱하기 A. 3 곱하기 A의 그램. 이렇게 무게 단위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치? 왜 이렇습니까? A 곱하기 3 아닙니까? 한 봉지 A니까 A 곱하기 3 그램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3 그램 단위까지 써주면 되겠고 2번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T시간 동안 달린 거리 어디 있어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래. 시간 얼마? T시간 동안 시속 100km. 그럼 100 곱하기 T 단위는 킬로미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3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 자,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적으세요. 한글로. 정사각형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했지요? X. 그럼 X 곱하기 4cm. 자리 바뀌어서 적어도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4번. 수학이 A점, 영어가 B점일 때 평균 점수.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해요? 평균 점수는 다 더해서 그만큼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A 더하기 B 나누기 2로 해서 배웠는데요. 그거나 어차피 곱하기 역수라면 똑같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래 가서 유제 1번에서 자, 한 조각의 길이 뭐 이건 할 수 있겠고 3등분합니다. 등분은 뭐라고? 나누는 겁니다. 등분은 나누는 거예요. 등분은 나누면 됩니다. 다음 2번 한 권에 1,200원 하는 공책 X권 사고 남았을 때 거스름돈. 자, 거스름돈 어떻게 구해요? 아래 우리 적을까? 거스름이네, 그죠? 자, 거스름돈.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가 낸 금액, 그죠? 내가 뭐 10,000원을 냈던 1,000원을 냈던 낸 금액에서 뭐 빼면 돼? 물건의 가격. 이거 다 정리해놔라, 얘들아. 알겠죠? 이거 다 정리해놓으세요. 공책에 쟤도 정리해놓고 얘도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여기다가 정리하세요. 그 다음 거 여러분들 적으면 됩니다. 거스름돈은 내가 낸 금액에서 물건의 가격을 빼면 거스름돈이죠. 그치? 식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자, 요거 여러분들 잘 틀리는데 3번 보세요. 봐봐.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 잘 보세요. 자,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1이면 우리 뭐라 적어요? 51. 맞죠? 근데 이게 사실 뭐냐? 50이라는 것은 5에다가 10을 곱했고 1 더한 거와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를 나타낼 때 분리를 해야 돼. 왜? 저기 51이죠. 이거 X, Y 적으면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지만 이거 곱하기가 생략된 거로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10의 자리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이것들은 전부 다 10을 곱해서 10, 20, 30, 40을 나타내는 수니까 얘는 10 곱하기 X로 하고요. 요거는 Y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10의 자리는 10을 곱해서 정리, 1의 자리는 그대로 적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얘도 여기다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밑에다 정리해 놓습니다. 다음 4번 농도가 7%인 소금물에 남아있는 이게 뭐야? 소금의 양. 우리 여기서 뭐 했어요? 소금물에 농도만 있는데 여기다 적어줄까? 소금의 양 비교하는 양 구하는 공식이었어. 얘는 뭐였냐면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 적으세요. 다시 이거 정리할 때 문자에 사용해서 얘 적고 요거 적고 요거 적고 그 다음 거에 얘 적고 얘 적으세요. 알겠죠? 전부 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까먹습니다. 전부 다 적으세요. 알겠지?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는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65 가서 한번 봅시다. 자, 문자는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은 이제 이렇게 선생님 아까 전에 곱하기가 되었고 여기 뭐랬어요? 이걸 xy 적으면 x랑 y랑 곱의 값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놈이 어떻게 xy가 x 곱하기 y가 아니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가? 곱셈이 생략됐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곱셈의 생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곱하기를 생략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되겠고 이제부터는 곱셈이 어떻게 생략이 되는지 잘 봐야 돼. 곱셈을 생략할 거예요. 생략, 곱셈을. 곱하기 안 쓸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되죠? 이걸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곱셈의 생략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a 곱하기 b로 나와 있을 때 곱하기는 생략해서 a,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곱하기는 생략해서 적을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2 곱하기 b입니다. 얘는 어떻게? 2 곱하기 b를 생략.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만약에 a 곱하기 5가 옵니다. a5 라고 쓰지 않고 이 경우는 5 곱하기 a로 바꿔서 5a라고 쓸 거예요. 5a. 이해되죠?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라고? 곱셈을 생략할 건데 언제? 이렇게 문자가 곱해진 경우 그 다음에 문자 곱하기 상수도 생략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문자와 상수, 상수와 문자가 곱할 때 곱셈이 생략 가능하면 누가 앞에 와라? 상수, 숫자가 앞에 옵니다. 숫자가 앞에 오고 문자가 뒤로 옵니다. 이해되죠? 다음 세 번째 1 곱하기 x인데 이것은 앞으로 뭐라고 쓰냐면 x라고 씁니다. 생각해봐. 1 곱하기 5입니다. 뭐라 적어요? 5! 1은 곱하나 만하이기 때문에 생략. 그래서 곱하기 1은 생략이에요. 1이 곱해진 건 생략하는 거야. 알겠죠? 1은 생략입니다. 자, 곱셈을 생략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곱하기 생략했을 때 적을 때는 뭐부터? 상수 그리고 문자 이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1을 곱했을 때 1은 뭐라고? 곱했을 때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1은 곱했을 때 생략 가능. 단 0.1 곱하기 y는 0.1y라고 적어요. 이해되죠? 소수 아래 0.1이 곱해져 있을 때 0.01이 곱해져 있을 때 이때는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 안 됩니다. 알겠죠? 1은 생략되는데 0.1 곱해져 있다. 이거는 생략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숫자끼리 곱하자. 만약에 2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생략했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하자고? 숫자 곱하기 숫자는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 안 됨. 숫자 곱하기 숫자일 때는 곱하기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곱하기는 이제부터 생략해서 적을 수 있다. 맞죠? 문자와 문자의 곱은 곱셈을 생략해서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이거 곱하기 생략됐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숫자 곱하기 문자, 문자 곱하기 숫자로 정리가 되었을 때는 상수 문자 순서대로 곱하기 생략해서 적으면 되고요. 1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단 0.1은 생략하면 안 되고 그대로 적어야 된다. 그리고 숫자 곱하기 숫자에서는 곱하기 생략하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틀린 말입니다 라고 한다 그랬어. 맞죠? 그럼 숫자 곱하기 숫자는 어떻게 적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숫자 곱하기 숫자일 때는 2 곱하기 5. 뭐 적었어요, 선생님? 점 찍었죠? 점으로 해도 됩니다. 곱하기 대신에 점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봤고
세 번째, 곱셈이면 친구가 누굽니까? 나눗셈. 그래서 나눗셈도 생략이 되겠고요. 나누기 생략은 이거예요. A 나누기 B는 B분의 A로 정리를 하던지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로 계산을 하던지 정수와 유리수와 똑같습니다. 곱하기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고쳐서 정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오늘 배울 내용은 요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죠?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갑자기 봤을 때 이게 생략이 되었다. 이때까지 쓰다가 맞죠? 6년 동안 쓰다가 갑자기 없앴어. 헷갈려요. 안 헷갈려면 계속 문제를 풀고 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정리 다 됐죠?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보세요. 2번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하여 정리하세요. 곱하기 나누기 생략합니다. 1번 A 곱하기 5. 문자와 숫자입니다. 문자와 숫자입니다. 뭐라고? 상수 문자. 상수가 뭐랬죠? 숫자랬죠? 숫자부터 적어. 5 곱하기 생략 A 끝. 5A예요. 할 수 있겠니? 5A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2번 X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숫자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 생략. 맞죠? 곱하기 생략했죠? 1이 있습니다. 1은 어떻게 하라고? 1은 생략. 1이 곱해져 있으면 1은 생략. 그래서 넌 얼마?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X입니다. 이제부터는. 이해돼? 6년 동안 곱하기를 쓰다가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곱하기 쓰지 말자 하니까 힘들잖아. 그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린 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다음 12A. 이걸 안 적었네. 문자가 나왔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곱하기 생략 A, B, C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4번 A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건 뭐예요? A 문자 순서대로 쓴다. 알파벳 순서대로 썼고 X 3개 XXX 근데 이거 우리 배웠잖아. 거듭제곱에서 X를 3번 곱하면 세제곱 AX 세제곱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X를 3번 곱해서 똑같은 걸 3번 곱하면 뭐가 된다? 세제곱.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5번 Y 나누기 5.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역수 Y 곱하기 5분의 1.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5분의 Y 끝. 쉽죠? 다음 6번 X 마이너스 Y 나누기 4. 자, 얘는 X 마이너스 Y 나누기는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이거는 가로 쳐져 있잖아. 가로는 한 덩어리로 봐요. 가로는 한 덩어리. 나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야. 곱할 거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분모는 4고요. 분자는 X 마이너스 Y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 형태를 우리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한번 여기 한번 이거 분배하고 적으면 안 되나요? 해볼게요. X 나누기 4 다음 마이너스 Y 나누기 4 나누기 4니까 4분의 X 나누기 4니까 4분의 Y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Y 해도 돼? 안 돼? 됩니다. 보세요. 너희 분모가 같잖아. 통분하면 4분의 분자끼리의 차. 똑같죠?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느 걸 하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수학 법칙에 따라서 다르면 안 되지. 등호는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아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고요. 뒤로 넘어가면 6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66페이지에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2번에서는
이거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2번에 요거 정도만 풀어줄게요. 2번에 3번 한번 봅니다. 보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A 나누기 어려운 건 없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곱하기를 막 생략하고 이러니까 힘들어. 분명히 힘들어. 그죠?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 얘는 A 나누기 그대로 적고요. 괄호부터 계산해야 돼. 괄호 안에 거. 근데 이게 또 나누기잖아. 나누기니까 뭐 해야 돼?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고친 다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죠. 한 덩어리니까 너희는 같이 움직여. A 나누기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야. 그럼 한 덩어리라는 것은 A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 분모에는 B 곱하기 C분의 1로 온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면 분모 B 곱하기 C니까 이건 곱하기 생략할 거고 분자는 A 곱하기 1이니까 1은 곱한 거 생략하죠? A.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보면서 정리를 해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3번에서 3번. 자, 할푼리. 기억이 나나요? 할푼리 잘 모르죠? 그치? A1의 5할입니다. 자, 할이 예전에 많이 배웠는데 지금 잘 안 나와요. 근데 야구에서 또 쓰죠. 할은 얼마냐면 0.1이에요. 이겁니다. 잘 보세요. A1의 뭐의는 항상 곱하기로 고치라고 뭐뭐의 곱하기입니다. 다음 얘는 5할이에요. 5할은 뭐냐? 5가 0.1 0.1이 5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이해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5 할은 0.1이에요. 0.1이 5개 있다. 0.5입니다. 자, 곱하기 생략할 거고 숫자 먼저 적을 거죠. 숫자를 상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상수 먼저 그리고 곱하기 생략하고 문자 적어서 0.5a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4번입니다. 정가가 1,000원인 물건에 X% 할인된 가격으로 샀을 때 지불한 금액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정가가 1,000원인 물건에 X% 할인한 금액입니다. 할인. 맞죠? 그치? 이렇게 한번 볼까? 정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제일 처음에 물건이 있을 거잖아. 그 물건에다가 이익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이익률로 체크를 해서 풉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 원가가 있었고 여기에 내가 이익금 붙일 거잖아. 그 이익금이 원가의 몇 %라고 나와요. 그래서 100분의 이익률을 곱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 했죠. 뭐뭐의 몇 %. 거기에 원가만큼 더한 거고 이게 분배 법칙으로 하면은 얘랑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표정이 안 보여서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면은 다시 설명을 할게. 되겠죠? 활용 때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문제처럼 보면요. 지금은 뭐가 됐냐면 할인된 정가예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에 20%를 할인했습니다. 얼마인가요? 이런 형태고 이 할인된 정가는 원래 우리가 찾던 정가에다가 1 빼기 100분의 할인된 만큼 할인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쪽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원래 있던 정가 1,000원에서 정가에다가 할인한 금액 100분의 할인율만큼 20% 세일했습니다. 1,000원이 20% 하면 200원. 세일해서 1,000원에서 200원 빼서 800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요. 이게 할인된 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시 지불한 금액이고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했을 때 이 내용이고요. 그럼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가 1,000원, 정가 1,000원에서 X% 할인되었어. 1-100분의 X만큼으로 계산을 해라. 1,000원 곱하기 1-100분의 X% 할인된 가격이니까 맞죠?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이해돼?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하면 얘는 1,000 빼기 1,000 곱하기 100분의
x가 되면 잘 봐. 얘랑 얘랑 약분하면 앞에는 10이 생깁니다. 그죠? 1000 빼기 10 곱하기 x니까 얼마? 10 곱하기 x 생략. 그리고 단위는 원이었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이해돼? 이게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줬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아,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고 나서 질문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뒤에 활용이 나올 거니까 다시 또 확인할 거고. 알겠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요. 66페이지까지 다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 앞에 있던 연습 문제 같은 그 문제를 풀이할 거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